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강복수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 보통 양반과는 좀 달랐어요. 밤이면 뒷산에 올라가 별을 보며 천문을 기록하는 일이 일과였거든요. 오늘 밤도 북두칠성이 또렷하구나. 복수는 한지의 별자리를 그려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복수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벼슬을 하던 집안이었지만 아버지 때에 와서 관직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복수는 양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머슴살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책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특히 천문과 지리에 관한 지식이 남달랐거든요. 밤마다 별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읽고 농사짓기 좋은 때를 예측하는 일이 취미이자 특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복수를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 양반은 참 별난 분이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건지. 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과거 시험은 보지도 않고 말이야. 복수 본인도 자신이 왜 과거 시험을 보지 않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별들이 자신에게 다른 운명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복수에게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 찾아온 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볼일이 있어 나간 복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미친 계집을 또 보라. 아이고, 또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구나. 복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인이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옷도 남루했어요. 나이는 20살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은 의외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죠. 이 미친년이 또 와서 장사를 방해하네. 썩 꺼져버려. 우리 장터에 오지 마. 여인은 사람들의 욕설과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전혀 미친 사람의 웃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 같았거든요. 복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복수가 앞으로 나서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강도령, 왜 이런 일에 나서시는 거요? 저 미친 계집 때문에 장터가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고요. 복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대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모두들 그만하고 흩어지세요. 강도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이, 재수 없어. 다음에 또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복수의 말에 사람들은 중얼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복수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나요? 여인은 복수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신비로운 웃음이었어요. 마치 산속 계곡물이 바위 사이를 흘러가는 소리 같았거든요. 여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를 꺾어서 복수의 귀에 꽂아주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여인의 손길이 마치 바람결처럼 부드러워서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이 꽃이 별보다 귀해질 날이 올 거야.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고 지혜로워 보였거든요. 전혀 미친 사람의 말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건 다 틀렸지만 다 맞을 거야. 복수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무슨 말을 했다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잘 들어도 내 가지 말을 해줄 테니까. 여인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신비로워졌어요. 첫째, 빈 바가지를 두드려라. 둘째, 먼저 길을 내어주되 맨 뒤에 서라. 셋째, 웃는 이에게 인사하지 말고 우는 이를 안아라. 넷째, 무릎을 꿇은 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복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이 여인이 정말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깊은 뜻이 있는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복수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기억해도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귀에 꽂힌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장터를 나서는 길에 복수는 계속 여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빈 바가지를 두드리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게 다 틀렸지만 다 맞을 거라니 정말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복수는 평소처럼 뒷산에 올라가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별들이 더 반짝이는 것 같고 달빛이 더 밝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빈 바가지를 두드려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복수는 여인의 말을 계속 곱씹어 보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여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특히 빈 바가지를 두드려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빈 바가지라. 복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바가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다 부어내고 나니 정말 빈 바가지가 되었죠. 복수는 젓가락으로 바가지를 살짝 두드려 보았어요. 댕그랑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장터에 가서 직접 해봐야겠군. 복수는 빈 바가지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장터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빈 바가지를 앞에 놓고 젓가락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댕그랑, 댕그랑.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양반이 뭘 하는 거지? 바가지를 두드리고 있네? 복수는 당황했지만 계속 바가지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강도령, 혹시 무엇을 파시는 거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판다고 생각하다니요. 하지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제가 천문을 보고 점을 봐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집 농사가 올해 잘 될지 봐주세요. 복수는 평소에 별을 보며 쌓은 지식을 활용해서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씨를 뿌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달 말경에 심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전 몇 푼을 바가지에 넣어주었어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다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평소에 관찰한 날씨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농사와 장사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복수의 말을 신뢰했고 바가지에는 점점 더 많은 동전이 쌓였습니다. 강도령의 점이 정말 많네요. 우리 농사가 잘 된 것도 강도령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며칠 안에 복수는 장터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복수 본인은 자신이 점을 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관찰한 자연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복수는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머슴살이로는 절대 벌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복수는 여인의 첫 번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빈 바가지를 두드리니까 정말 돈이 모이는군. 하지만 복수는 이 일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해준 나머지 3가지 말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복수가 평소처럼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윤나리의 아드님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사람들이 급하게 양쪽으로 물러서자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윤 김대감의 아들 김진사였어요. 김진사는 평소에 백성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진사는 복수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야, 너가 요즘 장터에서 점이나 치는 놈이구나? 복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강복수라고 합니다.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농사와 날씨에 관한 조언을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아이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그럼 나한테도 뭔가 말해봐. 김진사는 건방진 표정으로 복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잠시 김진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사님께서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 변화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높은 곳에 있을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놈이 감히 나를 위협하는 거냐? 김진사는 복수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그러자 김진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감히 나를 피해? 김진사는 하인들을 불러서 복수를 잡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터 사람들이 복수를 둘러싸고 막아섰습니다. 강도령은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김진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복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너 같은 놈은 가만히 둘 수 없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하인들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진사의 위협적인 말투에서 진짜 위험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뒷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길을 내어주되 맨 뒤에 서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복수는 여인의 두 번째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김진사와의 일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위협이 있은 지 사흘 후 복수의 집에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복수는 어디 있느냐? 복수는 차분하게 나섰어요. 조인이 강복수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윤나리의 명령이다. 내가 장터에서 요사스러운 말로 백성들을 현혹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따라와. 복수는 억울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에게 끌려가는 길에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어요. 강도령이 왜 잡혀가는 거야? 분명 김진사가 꾸민 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감히 관군에게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복수는 관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여인의 세 번째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웃는 이에게 인사하지 말고 우는 이를 안아라. 감옥 안에는 복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세금을 내지 못한 농민들이나 사소한 죄를 지은 백성들이었어요. 복수가 들어오자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강도령 아니시오? 어쩌다가 이런 곳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도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관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시오?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복수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웃는 이에게 인사하지 말고 우는 이를 안아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우는 이들이 아닐까요? 할아버지, 어떤 일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우리 집소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소로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어찌 낼 수 있겠소. 그래서 여기 갇힌 지 벌써 보름이 됐습니다. 복수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도 들어보았어요. 한 젊은 남자는 병든 어머니 약값 때문에 빚을 지다가 잡혀왔고, 다른 할아버지는 관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김대감과 김진사의 소행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게 일상이에요. 복수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글을 좀 압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상소문을 써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종이와 붓이 필요한데 그때 한 젊은이가 나섰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건데 복수는 그날부터 감옥에서 사람들의 상소문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정리해서 관찰사에게 올릴 문서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는 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글을 쓸 수 있다니. 복수는 또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었어요. 평소에 의학서를 읽어둔 덕분에 간단한 치료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 혈자리를 눌러드릴게요. 소화가 좀 나아지실 거예요. 아이고, 정말 속이 편해지네요. 한 달이 지나자 감옥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머슴 선생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어요. 복수는 머슴 출신이지만 백성들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복수의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강도령이 감옥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야. 자신도 억울하게 갇힌 처지인데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다니. 이 소문은 결국 고을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한양에까지 전해졌어요. 한편 김대감은 복수가 감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해했습니다. 아직도 저놈이 설치고 있다니. 김진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놈을 더 심하게 벌줘야 합니다. 하지만 김대감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복수의 소문이 너무 널리 퍼져서 섣불리 처벌하면 오히려 자신이 비판받을 수 있었거든요. 복수는 감옥에서도 매일 밤 별을 보았습니다. 감옥 창틀 사이로 보이는 작은 하늘이었지만 여전히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웃는 이에게 인사하지 말고 우는 이를 안아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복수는 여인의 세 번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빈말에 속지 말고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암행어사가 우리 고을에 와 있다더라.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김대감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부정부패가 들통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암행어사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복수는 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과 다른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먼저 길을 내어주되 맨 뒤에 서라. 이 말도 곧 이해하게 될 것 같아. 복수는 여인의 두 번째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암행어사가 고을에 왔다는 소문이 돈지사흘째 되던 날, 감옥에 한 남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옷차림은 평범한 선비 같았어요. 하지만 복수는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암행어사로군. 남자는 복수 앞에 앉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강복수라는 분이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나는 한양에서 온 선비 박문수라고 하오. 당신이 감옥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왔소. 복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박문수라니 정말 유명한 암행어사의 이름을 대놓고 대는군요. 하지만 복수는 모르는 척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냥 함께 갇힌 분들이 답답해 하시길래 조금씩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박문수는 복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침착하고 지혜로워 보였어요. 당신은 어떤 죄로 여기 갇힌 것이오? 억울한 일입니다. 장터에서 농사 조언을 해드린 것뿐인데 요사스러운 말로 백성을 현혹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오. 감옥에 갇힌 처지에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니. 복수는 잠시 박문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혹시 한양 소식은 어떻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까요?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질문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고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관리들이 백성을 어렵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복수의 말에 박문수는 점점 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단순한 농민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군요. 어디서 그런 식견을 기르셨소? 별것 아닙니다. 그냥 밤마다 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박문수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복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인품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문수는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강복수, 만약 당신이 관리가 된다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소?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겠소?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당한 처벌을 없애고 백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을 하겠어요. 박문수는 복수의 답변에 감탄했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이었거든요. 당신 같은 분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복수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선생님은 정말 그냥 선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신분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일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오?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들이 평범한 선비의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나라 일을 책임지는 분의 질문 같아요. 박문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예리하시군요. 사실은 아니에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수가 박문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선생님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백성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박문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복수가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군요. 그런데 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신 건가요? 먼저 길을 내어주되 맨 뒤에 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요? 선생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텐데 제가 앞장서서 방해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복수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보다 큰 목적을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복수를 만났습니다. 강복수, 나는 당신을 관리로 청거하고 싶소. 한양에 올라와서 나라를 위해 일해보지 않겠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 무릎으로 이 땅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박문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복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시오. 나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그리고 박문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수에 대한 조사는 계속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김대감의 부정부패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여인의 두 번째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먼저 길을 내어주되 맨 뒤에 서라. 이제 알겠어.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복수는 곧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여인의 네 번째 말을 실천할 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박문수의 암행어사 활동으로 김대감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복수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 바보 여인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복수는 여인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해주는 이가 없었거든요. 그 미친 계집 말이냐?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아, 뒷산 쪽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복수는 며칠 동안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뒷산에서 여인을 발견했어요. 여인은 나무 아래 앉아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셨군요. 복수가 다가가자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너는 이제 세 가지는 깨달았겠지.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남았잖아. 복수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바라보고 있던 방향을 똑같이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바라보니 풀 한 포기,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자세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이니?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전체는 보이지만 세부는 놓치게 돼. 하지만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지.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앉으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많은 걸 배웠겠네. 네, 백성들의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깨달았고요. 여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누구의 머슴도 아니야. 하늘의 종이지. 하늘의 종이라고요? 하늘이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그걸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야. 복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는 이미 알고 있어. 다만 용기를 내는 것뿐이야. 여인은 일어나서 복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기억해. 낮은 곳에 있을수록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변화가 가장 크고 오래간다. 복수는 여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며칠 후 복수는 장터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강 선생님, 우리 마을 세금이 너무 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관리가 뇌물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한 처벌을 받았는데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배운 법률 지식과 상소문, 작성법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복수는 장터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끼리 서로 속이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 규칙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강 선생님 덕분에 장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소문은 다시 한번 널리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로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대감은 복수가 다시 활동하는 걸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박문수의 조사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복수까지 나서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놈을 가만히 둘 수는 없다. 김대감은 아들 김진사와 함께 복수를 제거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어요. 복수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복수는 매일 밤 뒷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며 여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너는 하늘의 종이야. 하늘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종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복수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장터의 작은 개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복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한양에서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전국의 장터 제도를 개혁하라는 어명을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을 실행할 담당자로 복수가 지명되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왔습니다. 강복수를 불러라. 관아에서 급하게 복수를 부른 것은 김대감이었어요. 김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강복수, 한양에서 내게 벼슬을 내린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복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을 궁경에 빠뜨린 복수가 오히려 승진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양에서 정식 임명장이 도착했습니다. 복수는 공정장터법 시행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받게 되었어요. 이는 전국의 장터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김진사와 함께 복수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저놈의 출신을 문제 삼으면 어떨까요? 그래, 머슴 출신이 어떻게 정의품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김대감은 복수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머슴 출신은 절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법령을 근거로 든 것이었어요. 이 상소는 조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신분제를 중시하는 대신들은 김대감의 편을 들었고 실력을 중시하는 대신들은 복수를 옹호했어요. 머슴 출신이 정의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의 능력과 인품은 이미 입증되지 않았는가. 논란이 커지자 임금께서 직접 나서서 복수를 불렀습니다. 복수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임금 앞에 서게 되었어요. 강복수, 내가 머슴 출신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예, 폐하. 조씨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소신이 보기에는 모든 백성이 조선의 밥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은 있을지언정 이 나라를 위해 힘쓸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복수의 답변에 감동했지만 신하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바로 그때 도성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왕세자까지 병에 걸려 쓰러진 일이었습니다. 어이들아, 어서 세자를 살려라. 폐하, 아무리 해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궁궐은 난리가 났고 임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수가 나섰어요. 폐하, 소신이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예전에 만난 한 분께서 알려주신 민간 약초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리적 특성을 조합하면 역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는 바보 여인에게서 들었던 약초 이야기와 자신이 알고 있던 지리 지식을 조합해서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는 곳에 특정 약초를 달여서 먹이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요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 폐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쓰던 방법입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임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복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왕세자의 병세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자가 깨어났다. 정말 기적이야. 궁궐 안에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복수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의 생명을 살린 자가 누구인가? 그대의 무릎은 비천했을지언정 그 눈은 하늘을 담았구나. 이 일로 복수는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출신을 문제 삼던 대신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김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마저 실패로 끝난 것이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박문수의 계속된 수사로 김대감의 부정부패 증거들이 더욱 많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김대감과 복수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김대감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김대감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김대감께서는 늘 하늘을 무시했지만 저는 늘 별과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대감은 결국 유배형을 받았고 김진사도 관직에서 쫓겨났어요. 복수는 이제 진정한 조선의 등불이라 불리며 국정개혁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 모든 성공이 바보 여인의 가르침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밤마다 별을 보며 여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수가 조선의 등불로 불리며 국정개혁을 이끌게 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복수는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요. 장터법을 개혁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세금 제도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복수가 만든 백성 상소제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직접 관아에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이전에는 돈이나 권력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대감 덕분에 우리 같은 백성들도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지. 백성들의 찬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밤마다 별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수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일부 대신들이 복수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강복수의 개혁으로 인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백성들이 너무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보수적인 대신들은 복수의 정책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복수를 한양에서 쫓아내려는 음모까지 꾸몄어요. 복수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에는 항상 반발이 따르는 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복수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백성들의 감사 편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개혁 이후 달라진 구체적인 숫자들도 정리했어요. 세금 수입은 늘었지만 백성들의 부담은 줄었고 억울한 송사도 크게 감소했다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에서 복수의 정책에 대한 대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복수를 공격했어요. 강복수의 정책은 조선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것이다. 백성들이 분수를 모르고 관아에 자꾸 상소를 올린다. 하지만 복수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대신들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조차 못하는 것이 진정한 질서일까요? 복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개혁 이후 세금 징수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백성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 송사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바로 공정한 제도의 힘입니다. 임금도 복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강복수의 말이 옳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법이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들은 복수를 몰아내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복수가 백성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왕권을 위협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강복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더라. 그자는 위험한 인물이야.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궁궐 안에서도 복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복수를 위해 나선 것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상경해서 복수의 무고함을 증언했습니다. 강대감은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 분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없었어요. 수천 명의 백성들이 한양으로 몰려와서 복수를 옹호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임금은 크게 감동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심이구나. 강복수야말로 진짜 충신이다. 결국 반대파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고 복수는 더욱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복수에게 민본 대신이라는 특별한 칭호까지 내려주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이런 성공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하늘의 뜻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성을 위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별을 보며 바보 여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복수의 개혁은 계속되었고 조선은 점점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마지막 소원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바보 여인을 다시 만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수는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의 개혁을 이끌며 백성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어요. 하지만 복수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임금은 복수의 말을 듣고 아쉬워했지만 그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대가 없으면 조정이 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잘 알겠으니 편히 쉬도록 하라. 복수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작은 초가를 짓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복수를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왔지만 복수는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복수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그 바보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고 몸도 많이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너는 잘 살았구나. 복수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네 가지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천했습니다. 빈 바가지를 두드려서 백성들과 만났고 먼저 길을 내어주되면 뒤에 서서 때를 기다렸어요. 웃는 이에게 인사하지 말고 우는 이를 안아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무릎을 꿇은 채 바라보며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구나. 세상이 너를 미쳤다고 하여도 너는 나의 말을 조차 세상을 고쳤구나. 복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결국 복을 다시 얻었구나. 이름 그대로.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을 마친 듯한 평안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여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수는 여인을 뒷산 언덕에 정중히 묻어드렸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들꽃 한 송이를 꽂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천한 모음, 높은 뜻. 어리석다 말한 그 입들이 이제 나를 높다 말한다. 그러나 나의 스승은 너였다. 복수는 여인의 비석에 단 한 구절만을 새겼습니다. 낮은 말일수록 높은 진실을 품는다. 그 후로 복수는 매일 여인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마치 여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갔어요. 제가 아는 만큼 도와드렸는데 잘한 걸까요? 바람이 불어와서 들꽃을 흔들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여인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복수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여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젊은이, 먼저 무릎을 꿇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부터 배워보거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게 더 많은 걸 보여줄 거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복수는 젊은이에게도 여인이 자신에게 해준 것과 같은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르침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구나. 그날 밤 복수는 평소처럼 뒷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별들이 더욱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여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하악상달, 낮은 데서 배워 높은 이치를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머슴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지혜를 배웠고 결국 나라를 바꾸는 큰 일을 해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권력을 내려놓을 때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이제 정말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보 여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살았고 그 결과 자신의 이름처럼 진정한 복을 얻게 되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요. 복수는 별을 바라보며 마지막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줄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할아버지가 별을 보며 지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변화가 가장 크고 오래간다. 이것이 바로 강복수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이렇게 강복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악상달, 낮은 데서 배워 높은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처럼 복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지혜를 얻었어요. 머슴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바보라고 불리던 여인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큰 인물이 되었죠. 빈 바가지를 두드리며 백성들과 만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기회를 기다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 안으며 무릎을 꿇고 세상을 바라보는 겸손함까지,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수처럼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높음은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